자, 이번 시간은 7장 서브 프로그램의 세 번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서브 프로그램의 실행 방법, 서브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서브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현되는지, 컴퓨터 내에서 어떠한 구성 요소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또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공부를 합니다. 전체 서브 프로그램, 또 프로그램이 어떻게 컴퓨터 내부에서 실행되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 서브 프로그램 실행 방법이에요. 사실 서브 프로그램 실행 방법은 복잡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 실행 방법을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여기서 정리할 뿐이에요. 자, 우리가 함수를 작성을 하죠. 여러 개의 함수를 작성하는데 결국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함수를 호출을 하죠. 함수 호출에는 항상 가로가 있고 매개 변수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아래 코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함수가 정의된 블럭으로 가서 그 코드들이 실행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자,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얘가 실행돼야 되죠. 따라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상태를 저장해야 돼요. 여기까지 계산한 어떤 결과들을 저장해야 되고, 그리고 함수 호출 이후에 이 문장을 실행해야 되는 정보, 이러한 정보 두 가지들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 운영체제에서 보다 상세하게 여러분이 다루게 되겠지만 이걸 우리가 문맥 저장이라고 합니다. 컨텍스트 저장. 이 서브 프로그램의 문맥을 저장한다. 자, 서브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어가 반환돼요. 자, 끝나면 제어가 반환되죠. 그러면은 다음 문장부터 실행합니다. 상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문장이 무엇인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출한 다음 문장으로 실행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프로그램 명령어들이 실행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자, 서브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코 루틴이라는 거, 코라는 거는 어떤 상호 대등 관계죠. 서브 프로그램은 종이죠. 주와 종 관계죠. 자, 코어 루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브 프로그램 종료 전에 제어를 반환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코어 루틴은 코어 루틴 각각 종료해야지 반환되는 게 아니라 종료하지 않아도 반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코어 루틴, 상호 코어 루틴이라고 합니다. 다시 호출되면 처음부터가 아니라 요 다음부터 수행이 재개되는 식으로 진행되는 실행 순서가 결정되는 그러한 루틴들을 코어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서로 동등한 관계예요. 뭐 인디펜던트 릴레이션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주종 관계가 아니고요. 서브 루틴은 종료 후에 반환하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실행 순서예요. 자, 코루틴은 이제 X하고 Y가 코루틴이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코루틴이 실행하다가, 무조건 리즘이에요. 호출이라고 안 하고. 리즘 하면은, Y가 아직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행을 하죠. 그리고 진행하다가 리즘을 하면은, 아까 여기 다음 문장, 리즘 다음 문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하다가 다시 리즘 Y 하면은, 아까, 여기까지 실행했죠? 그럼 그 다음 문장. 이런 식으로 루틴들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코어 루틴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코어 루틴을 작성을 해보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기회는 많지 않지만요. 이러한 루틴들이 있다. 서브 루틴에 대응해서 코어 루틴이라는 것이 있다. 실행 순서가 서브 루틴과는 다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확인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서브 프로그램 실행 방법으로 돌아와서 단순한 서브 프로그램의 호출과 반환 구조에 대해서 즉 실행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C 언어를 기준으로 C 언어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메인이 있고요. 여러분이 여러 개의 함수를 작성을 합니다. 서브 프로그램 작성하죠. 자, 모든 프로그램은 메인의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이 되겠죠.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메인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자, 메인 프로그램에서 명령 실행하다가 함수 호출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다른 서브 프로그램을 호출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저장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실행이 돼야 되겠죠. 자, 뭘 저장해요? 아까 여기 나왔던 거 어디 있죠? 이런 상태 저장이라든지 호출한 다음 문장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죠. 즉 콘텍스트를 저장을 하죠. 자, 서브 프로그램은 다른 서브 프로그램을 호출할 수 있어요. 그죠? 당연하죠. A라는 함수에서 B라는 함수 당연히 호출 가능하죠. 자유롭게 자기 자신도 호출 가능하죠. 우리가 그것을 리커시브 펑션 재기 함수라고 했죠. 자, 호출한 서브 프로그램을 콜러라고 해요. 콜러라고 부르고 호출 받은 건 콜리라고 하겠죠. 호출한 서브 프로그램은 멈추죠. 그리고 호출 받은 서브 프로그램이 실행을 시작합니다. 멈춰야죠. CPU가 하나니까 어차피 한 능력밖에 실행시키지 못하고요. 지금은 서브 프로그램이 실행될 시간이니까 서브 프로그램의 명령은 하나하나씩을 실행을 합니다. 자, 호출된 서브 프로그램 콜리가 끝나면요, 제어를 반환합니다. 그죠? 종료 후 앞에서도 나왔죠. 종료 후에 제어를 반환한다. 종료 후에 다시 호출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 자, 그럼 호출한 문장의 다음 문장에서 실행을 시작하죠. 네, 굉장히 새롭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서예요. 자, A를 호출하면은 A의 시작, B를 호출하면 B의 시작, 이게 끝나야지만이 제어가 돌아오죠. 그리고 호출한 다음 문장부터 실행하다 끝나야지만이 제어가 돌아오죠. 끝이라는 것은 사실은 리턴문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돌아와서 다음 문장부터 실행을 계속합니다. 그죠? 여기서 리턴이라고 하면은 운영체제의 어떤 부분으로 리턴한다는 의미이고 exit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당연한 걸 왜 또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실행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내부에 우리가 서브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실행시키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될지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실행 방법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전에 예전에 저급 언어인 어셈블리 언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복사 규칙을 썼어요. 호출 문장을요, 함수의 전체로 복사를 했어요. 함수 호출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죠? 함수 호출이 이렇게 있어요. 제어가 갔다가 끝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장을 여기다가 복사에 집어넣습니다. 복사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리커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르려면 복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이제 반복돼야 되니까 아주 복잡하고 서브 프로그램 지역 변수에 대해 하나의 메모리 장소, 즉 기억 장소가 공유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래서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 규칙 안 쓰고 호출하고 리턴하는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실행 과정, 서브 프로그램 실행 과정, 실행 방법을 살펴봤어요. 호출하고 호출한 프로그램 콜리가 종료되면은 콜러로 돌아와서 다음 문장부터 실행 시작된다. 자,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자, 서브 프로그램의 구현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서브 프로그램의 구현 고려사항. 자, 서브 프로그램을요,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서브 프로그램의 정의다, 서브 프로그램의 활성화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함수를 작성을 해요. 이렇게 머리를 쓰고, 물론 리턴 타입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름과 패러미터를 쓰고 블럭을 열고 블럭을 닫죠. 우리가 요거를 헤드라고 했고,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ody라고 했고 요거 전체를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이름 요 부분을 가지고 맨 위에 갖다가 놓고 세미콜론 붙이면 요걸 뭐라고 했죠? 펑션 데클러레이션, 함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함수 프로토타입을 정의하는 것, 함수 프로토타이핑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반드시 머리 부분을 맨 위에 파일의 맨 위에 갖다 놓고 세미콜론을 쳐서 미리 선언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이전에 했었죠. 자, 여러분이 작성한 모습은 정의예요. 그런데 컴퓨터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얘를 번역해야 되겠죠. 이진수로. 누가? 컴파일러가. 자, 번역된 이 모습을 활성화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작성한 것 1:1 대응으로 번역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전에 앞에서 소개했던 실행 과정대로 실행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활성화 부분은 어떻게 번역이 돼서 구성 요소가 있느냐?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느냐? 코드 세그먼트와 액티베이션 레코드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드 세그먼트와 액티베이션 레코드. 자, 살펴볼게요. 자, 코드 세그먼트는요. 실행 코드예요. A에다가 1을 넣어라. 그런 실행 코드죠. A에다가 1을 넣어라. 그죠? A는 뭐 A 곱하기 2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실행 코드를 넣어요. 자, 이거는 언제나 1을 넣고요. 언제나 20을 곱하죠. 이게 변하지 않아요. A 값은 변하지만은 이 실행 코드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게 또 뭐죠? 상수죠. 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저장하는 변하지 않는 부분. 근데 변수는 변하죠. 변수의 값들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코드 세그먼트에 번역을 해놓고요. 변하는 부분은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저장을 합니다. 변하는 부분은 뭐냐? 변수들이에요. 또 매개 변수들이죠. 그렇죠? 결국 이게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환경. 여기 함수 이름도 당연히 있겠죠. 환경 정보는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저장이 됩니다. 자, 얘네들은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메모리에 그대로 한번 할당되고 가만히 있어요. 언제 실행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액티베이션 레코드는 호출됐을 때만 필요하죠. 호출이 끝나고 나면 필요 없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번역을 해서 두 군데로 나눴는데 이 부분은 그냥 메모리에 그냥 할당하고 가만히 있어요. 정적으로. 근데 이 부분은 필요할 때, 호출할 때만 생성을 하고 호출이 끝나면 삭제를 하죠. 예, 이게 결국은 지역 변수의 영역과 뭐죠? 수명이라는 그 속성이 같게 되는 거죠. 그 블록으로, 그 함수 내부로. 자, 그래서 호출하면은 생성, 메모리가 할당, 액티베이션 레코드로 위한 메모리가 할당되고 종료하면 파괴된다. 자, 로컬 변수들, 지역 변수들이 호출되면 메모리가 할당되고 끝나면 해제된다라고 했는데 로컬 변수들의 모음이 뭐예요? 결국 액티베이션 레코드라는 거죠. 그것이 할당되고 해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레코드 안에 이만큼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이제 변수들이 위치가 이렇게 할당되고 해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변수 하나하나 메모리가 할당되는 게 아니라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생성되고 그 안에 변수들이 위치하게 된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서브 프로그램의 활성화, 이게 결국 어디 들어가요? 이게 이제 보조 저장 장치에 있다가 보조 저장 장치에 있다가 어디 들어가요? 메인 메모리 들어가죠. 얘네들은 결국은 이 부분과 이 부분, 코드 부분과 액티베이션 레코드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CIP와 CEP예요. CIP는 Current Instruction Pointer예요. 이것의 약자입니다. 요거 원어가 뭐냐라고 내가 문제를 그동안 많이 냈는데 Current Instruction Pointer, Current Environment Pointer 이거를 제대로 적지를 못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많이 적지도 하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이거 자체도 제대로 적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명확하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에서 현재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담고 있는 거가 아니라 레지스터죠.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레지스터 우리가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죠. 결국은 프로그램 카운터와 동일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정보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current environment 포인트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코드 부분을 가리키는 곳이 있으면 당연히 액티베이션 여기 생성되는 거 레코드를 가리키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환경이라고 그랬죠. 환경.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current environment 포인트라고 불러요. 이게 현재 환경 포인터. 실행 중인 서브 프로그램의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가리키는 포인트예요. 그렇죠? 실행 중인 명령을 가리키는 포인터. 코드 부분을 가리키고요. 이 코드가 사용할 데이터 부분을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액티베이션 레코드 안에 변수들이 여러 개 있죠. 여기 첫 부분을 가리킵니다. CIP가.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서브 프로그램의 명령이 무엇인지 이 명령에서 지칭하는 변수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명령을 실행시키면서 올바른 데이터를 액세스 조작하게 됩니다. 자, 단순 호출 반환 구조는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얘네들은 우리 그 리커시브 호출이 없는 거를 일단은 의미합니다. 자, 호출할 때 정보를 저장한다. 뭐를 문맥을 저장한다고 했고 뭐예요? 다 뭘 저장한다고 그랬죠? 상태를 저장해요. 사실 이 상태라는 것은 얘네들이 무슨 변수 조작을 했죠. 그럼 변수 값을 조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다 풀지 않았어요. 중간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풀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푸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풀죠. 그런데 그동안 풀었던 어떤 내용들은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보가 없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이 문맥이고 문맥이 저장되는 곳이 이제 따로 있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문맥 여기에요. 여기. 요거 다음 문장이 무엇이냐? 문장의 주소가 무엇이냐? CIP 정보입니다. 명령의 주소를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CIP, 그죠? CEP를 저장합니다. 어디 저장하냐?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저장합니다. 이거는 추후에 나올 테지만 현재 실행하는 코드의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아니라 얘가 호출하는 얘예요. 새로운 콜리 함수가 있죠. 콜리 함수가 호출되면은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생기거든요. 여기다가 저장해요. 여기다가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여기 내용을 다시 복구. 그죠? 여기 끝나면 복구한다고 그랬죠. 복구하면서 여기 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함수가 호출되면은 이 호출되는 공간에다가 써요. 공간에다가 CIP와 CEP 정보를 씁니다. 그리고 CIP와 CEP는 이제 원래 CIP가 여기 가리키고 CIP 그렇죠? 요 코드를 가리키고 얘가 뭐 액세스하는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런데 요것과 요것을 여기다가 저장해요. 그죠? 새로 만든 데 저장하고 실행하다가 그리고 요거를 다시 복구시킵니다. 그러면 복구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쪽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다시 이쪽에 있는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있는 변수를 액세스하게 되겠죠. 그죠? 저장을 해야지 CIP와 CEP의 값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수정하면은 이 정보가 날아가죠. 없어지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질 못합니다. 당연히 함수 호출 다음 문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는데 다음 문장이 뭔지 모르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써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그 두 개의 숫자를 바꾸는 그런 함수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A하고 B를 바꾼다고 하면은 B에다가 A를 넣고 A에다가 B를 넣으면은 되겠어요? 안 되죠.
중간에 이제 우리가 템포러리가 있어야 되죠. 템포러리에 넣고 템포러리 A를 넣고 A에다가 B를 쓰고 그 다음에 B에다가는 뭐 템포를 넣나? 네, 템포를 넣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장하고 덮었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 프로그램이 A라는 함수를 호출할 건데 A라는 함수 호출 다음 문장이 11번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CIP가 11번지라는 거죠, 현재. CIP가 11이에요. 원래 이제 이거 호출할 때 요거 다음 명령어를 가리키죠. 그럼 호출이 돼요. 그럼 여기 0011이 저장이 돼요. 어디? 함수 A의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요때 CEP 정보는 어딜 가리키고 있었냐면요. CEP는 R1을 가리켰어요. R1을. 이것도 저장해야죠. 여기도 저장됐어요. 새로 생긴 함수 A의 액티베이션 레코드 부분에 저장했다. 자, 여기는 코드 부분이고 이 파란색은 하늘색은 액티베이션 레코드 부분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서 뭐라고? 요거 두 개가 합쳐서 서브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서브 프로그램의 액티베이션이죠. 번역해서 보조 저장 장치나 메인 메모리에 위치하는 그런 프로그램, 서브 프로그램의 모습입니다. 자, 함수 A 처음부터 시작하다가 이제 B를 호출할 거예요. 그럼 그때 CIP는 요거죠. 호출한 다음 이거 저장해야 돼요. 어디다가? B 호출을 할 때 새로 생성되는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서브 프로그램이 호출되면은 서브 프로그램의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생성된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거기다가 저장을 하고 당연히 이때 사용하던 R2도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B가 진행하다가 끝나요. 리턴이 되면은 자, 지금 002에서 00R 그죠? 00 요거는 033이고요. 여기 R3였어요, 현재. 그러니까 함수 B가 실행되고 있는데 리턴이 돼요, R3. 그러면은 여기 CIP는 002가 이제 복구가 되는 거예요. 복구가 되는 거고 CEP는 R2가 복구가 돼요. 그러니까 요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쭉 진행하다가 함수 A가 끝나요. 그러면은 CIP에 0011이 들어가고 이게 R1이 들어가죠. 그럼 0011부터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때는 R1에 있는 요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있는 변수들을 참조 또 액세스 하겠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장했다가 실행하고 끝나면은 복구한다. 그러면서 이 메모리들은 사라지는 거죠. 복구하고 사라지고. 아이고, 뭐 호출하니까 이동하고 저장하고 복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뭐 간단하긴 하지만 좀 귀찮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레코드 단순화라는 그런 작업이 예전에 실행됐었어요. AR, 액티베이션 레코드 서브 프로그램의 호출 시 그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생성되죠. 끝나면 파괴되죠. 만들었다 삭제했다 하니까 실행 시간이 증가하는 겁니다. 명령어로 실행시키다가 끝났어. 그러면 다른 명령 실행하기 전에 잠깐 치고 메모리 삭제해야 돼요. 자, 함수 실행시켰어요? 잠깐. 그리고 함수를 위한 액티베이션 레코드 만들었어요. 뭐 그런 메모리 관리, 생성과 삭제라는 관리가 실행 시간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전체 실행 시간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으니까 저장하고 뭐 이런 일 하지 않고 그냥 복사를 하자. 복사하면 그냥 쭉 실행시키는 거니까 뭐 메모리 할당 해제라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좋지 않냐? 빠르지 않겠냐? 자, 이게 단순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브 프로그램은 실행 중 다른 시간에 호출돼요. 그죠? 다른 시간에 호출돼야지 중간 실행하다가 또 호출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또 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레코드는 다음 액티베이션 레코드 시작하기 전에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된다기보다 이미 다 쓴 거예요. 그죠?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거예요. 실행 중 다른 시간에 호출되다. 자, 호출되면 액티베이션 레코드 만들죠. 다른 시간이니까 이것이 없어진 다음에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액티베이션 레코드는 다음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시작하기 전에 삭제된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면은 그냥 복사 규칙을 써도 되겠다. 코드 세그먼트 다음에 그냥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생성한다.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어떻게 생성되죠? 호출하면 생성, 호출하지 않으면, 끝나면 삭제. 그러니까 실행 시간에 생성, 삭제, 생성, 삭제. 동적으로 생성, 삭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적으로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코드 세그먼트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때 정적으로 메모리 할당한다고, 여기, 했어요. 메모리에 정적으로 저장된다. 그죠? 코드 세그먼트를 위한 부분이 메모리에 할당되고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하자. 실행 중에 생성하지 않는다. 동적으로 안 한다. 동적으로 안 해야지 실행 속도를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만 호출할 때마다 초기화해요. 그래요. 우리가 연습장에다가 뭐 문제 풀다가 다시 그 문제 풀려면은 새로운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지우고 다시 쓰듯이. 그죠? 이전에 프로그램 실행되다가 뭔가 변수 값을 막 조작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초기화를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CEP 필요 없죠. 어차피 코드 세그먼트 만들고 여기다가 딱 붙였으니까 CIP만 필요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실행하면 되니까요. 옛날 언어에서 이렇게 썼어요. 포트란 언어, 코볼 언어. 옛날에 이렇게 복잡하게만 만들었다, 섹스했다, 만들었다, 삭제했다. 자, 이런 실행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뭐 어려웠기 때문에 또 실행의 효율, 빠른 코드 실행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 공유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좀 단순하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리커시버 호출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 가정을 좀 깨서 좀 일반적인 상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재기 호출, 자기가 자기를 부르거나, 자기 부른 거 아닌데 여기서 또 X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X가 호출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X가 실행 중이죠. 잠깐 멈췄을 뿐이죠. 그런데 X가 또 호출됐어요. 이럴 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액티베이션 레코드 아직 이게 안 끝났으니까 존재하죠. 이게 액티베이션 레코드 있는데 이 X가 안 끝났으니까 존재하죠. 근데 또 X가 호출됐으니까 아이고 또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이걸 틀린 거죠. 삭제된다. 이 과정에 위배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시간에 호출된다. 이것도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또 만들어야죠. 어떻게? 단순한 과정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얘가 끝나면 삭제되고 얘가 끝나면 삭제되고 얘가 끝나면 삭제되는데 생성 순서는 얘가 먼저, 얘가 1번, 얘가 2번, 3번이에요. 근데 삭제는 얘가 1번, 얘가 2번, 3번이에요. 생성 순서와 삭제 순서가 반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스택 방식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다만 이 순서를 연결을 하자. 스택에 있는 순서로 액티베이션을 연결을 하자. 이거를 레코드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보면은 실행 시간에 만들어지고 레코드 체인을 만들죠. 그러니까 실행 시간 체인, 동적 체인이라고 합니다. 런타임 체인. 동적은 실행 시간, 정적은 컴파일 시간.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여기는 이제 리커시브 호출, 이제 A가 B로 호출하고 B가 A 호출하는 뭐 이런 리커시브 호출을 위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이 잘 되고 있어요. 자, 요 부분은 이제 CIP죠. CIP와 CEP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코드 부분과 그 환경 부분을 나타내는. 자, 001번 명령이 A를 호출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요거 호출할 때의 CIP는 0011이 돼요. 다음 명령어. 자, 호출이 되면은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여기 생겼죠. 여기 생겼죠. 여기에 지금 요때 다음 명령 0011과 요때 사용하던 R1이 저장됐어요. 그쵸? 이게 저장됐죠. 그리고 이제 함수 A의 어떤 지역 변수, 매기 변수를 위한 공간들이 있는 거죠. 여기. 그죠? 자, 20번의 명령을 실행해요. 그러면 CIP는 21이 되죠. 그죠? 자, B가 호출됐기 때문에 B를 위한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만들어졌고, 자, 0021과 요때 A가 사용하던 액티베이션 레코드는 R2죠. R2가 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CIP, CEP가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B의 지역 변수 위한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A를 호출했어요. 30에서. 다음 명령은 3일이죠. 그럼 A를 위한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여기 있었는데 이걸 쓰느냐? 아니죠. 새로 만들어요. Alt2로 쓰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다음 주소가 30일이고 R3가 CEP의 정보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또 A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뭐 이번에는 if 해서 A가 호출 안 되고 return이에요. 자, return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저장된 CIP, CEP가 R4는 이제 새로운 이게 이제 R4, 이게 R4라고 이제 가정합니다. 자, 여기 0031과 R3가 복구가 된 거죠. 복구가 됐죠. 복구가 돼서 자, A를 다시 실행합니다. 근데 3일이 여기군요. B죠, B. B를 실행하면 리턴을 합니다. 리턴하니까 다시 요거 사라졌죠. 요거 사라지기 전에 잠깐만 2일하고 R2를 이렇게 복구를 하고 이제 사라집니다. 그럼 21번 여기 실행을 하죠. 그럼 리턴이죠. 자, 없애기 전에 0011과 R1을 복구시켜요. 그죠? 그리고 없어지죠. 자, 0011을 실행하죠. 그때 R1에서 액세스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함수 호출하면 그 함수를 실행하고 또 함수 호출하면 그 함수 실행하고 그 함수 끝나면은 원래 호출한 함수 다음 문장, 호출한 함수에서 함수 호출 다음 문장, 그죠?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호출한 문장 다음 문장을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죠. 게다가 환경정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 정보까지 같이 저장을 하니까 돌아와서도 올바른 위치에 있는 변수값을, 그죠? 이건 아까 1번 문제 풀 때 쓰던 그 연습장을 그대로 쓰고 2번 문제에 있던 연습장을 그대로 쓰고 뭐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그렇게 올바르게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서브 프로그램 어떻게 구현돼야 돼요? 두 부분으로 코드 부분과 액티베이션 레코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브 프로그램이 구성돼야 되고, 실행하기 위해서 코드 부분을 가리키는 CIP,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가리키는 CEP 두 가지 정보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장했다가 복구하는 그런 과정이 잘 유지돼야지 올바르게 실행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학습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자료에서 여러분이 이제 서브 프로그램의 실행 방법 잘 알고 있어요. 저장하고 실행한 다음에 끝나면은 다음 문장부터 실행한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브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코드 부분과 액티베이션 레코드로 만들어진다. 번역을 한다. 이걸 우리가 액티베이션이라는 용어로, 활성화라는 용어로 기술을 했었습니다. 액티베이션이죠. 액티베이션. VA가 빠졌네요. 그죠? 자, 상태 저장한다는 건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 그죠? 여기를 가리키는 거, 여기를 가리키는 거 저장을 하고, 반환한다는 건 복구를 해야지 이 생각대로, 여기에 기술된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실행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실행과 구현, 서브 프로그램의 실행과 구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7장 서브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내용을 모두 공부했네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